자, 3스텝 12번째, 3스텝의 마지막 퍼즐인 전함 배치 퍼즐이 되겠습니다. 이 전함 배치 퍼즐은 논리, 그리고 창의, 관찰 공간 등등 다양한 사고 영역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논리가 좀 강한 퍼즐입니다. 퍼즐에 따라서는 이제 창의적인 요소가 강한 퍼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3스텝 퍼즐은 조금 후반부에 위치한 퍼즐이다 보니까 논리 쪽이 좀 많이 강조되는 퍼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퍼즐 미국 쪽에서 좋아하는 퍼즐인데요.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제 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조건을 읽어보고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죠. 도표는 지난번에 그리드를 도표라고 해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격자무늬판처럼 되어 있는 것을 도표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쪽이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칸이 부족해서 아래쪽에 했습니다. 도표의 여기서 아래쪽에 주어진 그림은 도표 안에 배치해야 할 전함을 나타냅니다. 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함을 보니까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뭔가 좀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괜히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은, 퍼즐에는 의미 없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도표의 오른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 숫자는 그 줄에 전함이 차지하고 있는 칸수를 의미한다. 네, 전함이 차지하고 있는 칸수라는 게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전함이 차지하고 있다면 두 칸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런 칸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함은 가로 또는 세로로만 배치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대각선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세 조각짜리 전함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배치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가로 또는 세로로만 배치될 수 있고요. 한 칸에는 배의 한 조각만 배치될 수 있다. 자, 요 한 칸에는 한 조각만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조각 배치될 수 없고요. 그래서 두 칸짜리 전함은 예를 들어 두 칸을 차지, 세 칸짜리는 세 칸, 이런 식입니다. 색칠된 칸에는 전함을 배치할 수 없고요.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 배치된 전함 길이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도 서로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세 칸짜리 전함이 만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칸짜리 전함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웃해서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짜리 전함이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붙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조건들을 이해해 본 다음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요 가로줄에는 전함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함이 배치되지 않는데요. 그거를 그냥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끝낼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풀다 보면은 특히 퍼즐의 크기가 커질수록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좀 풀어보자. 그래서 전함이 배치될 수 없는 곳은 미리 좀 X표를 쳐놓자. 여기도 0이면 세로줄에 이렇게 X표를 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전함이 배치될 수 없는 곳을 이렇게 X표 쳐놓으면 아무래도 한결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X표를 치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네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지금 3칸이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색칠된 칸에는 배치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는 전함이 배치돼야겠네요. 또 이 칸에도 전함이 배치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함이 배치되면 여기는 2칸짜리 전함이 배치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붙어서 전함이 배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칸에 1칸짜리 전함이 배치되냐 아니면 2칸 또는 3칸짜리 전함이 배치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3칸이 세로줄에 배치되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꼭 1칸짜리 전함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함이 1칸이 배치돼야 된다 하고 딱 배치한 다음에 1칸짜리 전함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칸 이상이 이렇게 배치되게 되면 이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한 척의 전함이 되는 거죠. 2칸짜리가 되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1칸짜리는 뭐 붙어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2칸, 3칸짜리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유의하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여기 4칸짜리네요. 현재 X표 친 2곳을 빼면 하나, 둘, 셋, 4칸이 다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전함이 배치돼야 될 겁니다. 2칸짜리 전함입니다. XX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함이 배치돼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1칸이 배치돼야 돼요. 여기 1칸이 배치된 셈이죠. 그러면 여기는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1칸짜리 전함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여기 1칸이 배치돼야 되는데 나머지 다 X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함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1칸. 그런데 여기는 2칸인데 여기일지 여기일지 여기 1칸은 확실히 배치가 됐고요. 여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2칸짜리 전함이 배치됐죠. 여기 2칸짜리 전함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이렇게 배치됐다 이미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칸짜리 전함도 여기 위에 배치가 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살짝 지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칸짜리 전함은 다 배치가 됐으니까 남은 건 3칸짜리 전함이 배치돼야 되죠. 2칸짜리 전함이 다 배치되었으므로 이 전함이 2칸짜리 전함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3칸짜리 전함으로 만들면 다행히도 여기 3칸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칸들 X표가 되겠고요. 여기에 2칸 따라서 여기에 1칸짜리 전함이 더 배치가 돼야겠고요. 여기 2칸이니까 이미 2칸 다 배치돼서 여기 X표. 여기 2칸이니까 1칸 이미 배치되었고 따라서 마지막 전함이 이렇게 배치되면 전체적으로 조건에 맞도록 전함 배치 퍼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아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정답을 맞춰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풀이 마지막 퍼즐이 되겠는데요. 3스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우리가 배치해야 될 전함이 4칸짜리 전함이 있고요. 여기 4칸짜리 전함,
한 척, 3칸짜리 전함 2척, 2칸짜리 전함 3척, 1칸짜리가 4척이 있습니다. 이 전함 배치 퍼즐을 설명할 때는 1칸짜리 전함은 서브마린, 2칸짜리 전함은 구축함, 즉 디스트로이어, 3칸짜리는 순양함, 크루저, 그리고 4칸짜리 전함은 워십, 전함 그 자체, 5칸짜리도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5칸짜리는 항공모함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조각들이 이미 주어져 있네요. 이 조각들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조각은 이렇게 네모난 조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각은 뭐 반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약간 형태가 다르죠. 이 조각은 이쪽의 조각이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 네모난 조각은 가운데 토막들이다 하는 거죠. 여기 또는 여기 이런 토막들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풀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약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간 당황스럽네요. 여기 조금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쭉 보니까, 아이고, 이거 0칸짜리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한 줄 쫙 X표 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각들의 형태를 보고서 실마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하나는 있네요. 여기에 가로줄에 한 칸만 배치돼야 되는데 이미 한 칸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칸들은 다 X표다. 요거는 하나 찾아냈고요. 그리고 요 조각이 형태상으로 보면은 요런 조각이기 때문에 조각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는 더 이상 조각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배와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각선으로도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도 조각이 놓일 수 없고요. 또 이 조각의 형태상 최소한도 한 칸이 더 이렇게 이쪽에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쪽과 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네. 최소한 한 칸이 배치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형태를 지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일단 여기에는 한 칸이 적어도 있다. 따라서 여기는 다른 배들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쪽 세로줄에 2칸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미 다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2칸짜리 배 한 척을 지금 발견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2칸짜리 하나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한 칸이고 여기 한 칸이 배치가 되었죠. 그것에 앞서서 설령 여기 한 칸이 아니더라도 요 정사각형 네모 조각을 보고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배는 가로 또는 세로로 배치돼야 되죠. 대각선 방향으로는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쪽 대각선 요 네 곳에는 배가 올 수 없다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대각선 방향으로는 배가 놓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배끼리는 서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도 붙어서 인접해서 놓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대각선 방향으로 배가 놓일 수 없다라는 것을 조건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한 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쭉 X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니지만 배 전함의 가운데 토막입니다.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는 요 위와 아래쪽으로 한 칸씩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반달 형태를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린 형태에서는 이게 꼭 네모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반달, 즉 배의 끄트머리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유념해 두시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오게 되면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는 배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 수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러면 무조건 여기가 4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위로 4칸인지 아래로 4칸인지 확실치가 않죠. 그것도 또 한 가지 있고, 여기에 지금 5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5칸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4칸, 1칸 오겠네 하고 이쪽에 4칸이 와야 되겠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는 너무 지레짐작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에 실마리가 있을까요? 자, 요 5칸짜리에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이죠. 최대한 아무리 길어봐도 5칸이 연달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퍼즐의 조건에 따라서 여기 지금 최대 4칸짜리 배밖에 없기 때문에 5칸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배끼리는 서로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5칸이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도 5칸이 연달아 붙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만약에 이 칸에 배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남은 것이 이제 5칸밖에 안 되죠. 5칸에 연달아 배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표시된 칸에는 반드시 배가 와야 될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는 배가 올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는 올 수가 없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배가 올 수가 없겠네요. 예.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쪽 칸에도 배가 오지 않는다면 5칸에 연달아 배가 와야 된다. 모순되기 때문에 요 칸에도 일단은 배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는 배가 올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서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혹시라도 4칸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2칸짜리 배가 와도 여기 한 칸 오는 거는 만족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두 칸이 오고 여기 세 칸짜리 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 칸 배는 여기 오게 되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 칸, 왼쪽에 세 칸, 오른쪽에 두 칸, 이렇게 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네 칸짜리 배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찾아냈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한 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칸이 왔으므로 여기는 배가 올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제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또 다른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함께 찾아보시죠. 여기에 요거를 지금 못 찾고 있었네요, 제가. 여기에 네 칸이 온다고 했죠, 세로줄에. 이미 여기도 검정색 칸이어서 배가 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남은 칸들에는 다 배가 와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한 칸짜리 배가 오고 여기에 세 칸짜리 배가 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인접한 배들이 올 수가 없고요. 자, 여기 한 칸이기 때문에 이쪽에 배가 와야 되네요. 여기 한 칸짜리 배가 와야 되네요. 한 칸짜리 배는 동그랗게 칠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여기 한 칸만 와야 되죠. 제일 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에 두 칸이 와야 되죠. 여기에 두 칸이 와야 되는데 이미 두 칸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가 다 X표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섯 칸을 다 동시에 올 수는 없죠. 즉 여기에 배가 오지 않는다면 아래쪽에는 다섯 칸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모순되죠. 그래서 이쪽 칸에는 배가 와야겠네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칸에 배가 온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아래쪽 칸에는 두 칸밖에는 배가 올 수 없어요. 근데 한 칸은 이미 와 있죠? 여기에 배가 온다는 얘기는 색깔을 달리해서 이 칸과 이 칸에는 이거 X표는 색깔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 칸과 이 칸에는 배가 올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대각선 칸에도 배가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여기에 다섯 칸이 세로줄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가정 혹시 여기에 배가 오면 모순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조건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칸 여기에서 이 세로줄에 한 칸의 배는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배가 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음. 음.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 칸에 만약에 배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칸에 배가 온다면 그 배가 한 칸짜리가 오든 아니면 뭐 여러 칸짜리가 오든지 간에 대각선에는 배가 올 수 없다고 했죠. 여기와 여기에 배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칸이 가로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돼 버리죠. 그래서 네, 그 칸에도 배가 올 수가 없는 칸이네요. 그걸 찾아내게 되면 이쪽 세로줄에 두 칸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남은 칸이 이제 두 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칸에는 배가 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배가 올 수가 없겠죠. 이 얘기는 이제 4칸짜리 배가 올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밖에는 없다. 4칸짜리 배가 어디 한 군데로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배가 올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배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두 칸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세로줄에는 한 칸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왔으면 여기는 다 배가 올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세 칸이 와야 되죠. 한 칸, 두 칸은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에 배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세 칸이 와야 되죠. 두 칸밖에 안 왔으니까 여기 한 칸이 와야 되고, 두 칸이 와야 되는데 이미 두 칸 다 왔기 때문에 여기는 X표.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4칸짜리 배, 여기에 3칸짜리 배, 여기에 3칸짜리 배, 그리고 두 칸, 두 칸, 두 칸, 그리고 나머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서 전환 배치 퍼즐의 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퍼즐인데요. 그래도 잘 살펴보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면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전환 배치 퍼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